안녕하세요. 아르트 심리상담센터예요. 오늘은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. 우선은 요즘에 아이들 중에서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를 좀 다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잘 몰라서 이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. 우선은 경계선 지능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.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면은 18세 미만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지능이 좀 애매모호한 아이들이에요. 그러니까 지능이 70에서 84 정도 애매모호한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일반 아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그렇다고 발달장애, 뭐 지적장애나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좀 놓인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지능에는 문제 없어요. 지능에는 문제 없고 단지 인지 기능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떨어진다는 거 차이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특징을 좀 보면요. 우선은 아이들이 눈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좀 이거 좀 저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되게 유치한 행동과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또래에 비해서 되게 유치한 것들이 좀 많아요. 그런 부분이 있고, 그다음에 말이 조금 약간 좀 어눌한 거 있잖아요. 좀 어두운 말투나 좀 이렇게 좀 약간 뭔지 모르게 좀 약간 어두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이런 아이들 특징 중에 되게 성실하고요. 공부를 엄청나게 정말 열심히 해요. 하지만 성적은 오르지 않아요. 너무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런 부분이 있고, 그다음에 인지 능력에서 좀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응용을 하는데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좀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새로운 학습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그 어떤 새로운 거를 배울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. 그러니까 그 어떤 한 가지를 배우려면 다른 아이들은 뭐 1을 가르쳐주면 1을 아는데 얘네들은 이제 1을 가르쳐주면 1을 알기 위해서 수가 일반 아이는 1이 필요하면 이 아이들 같은 2나 3 정도의 수준이 그만큼 좀 더 많이 해야 하는 학습을 좀 더 많이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왜 내 또래 친구들하고 학습하는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못하지? 해서 아이들이 학습적인 좀 무기력을 좀 빠지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딱 봤을 때 뭔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학교 내에서 왕따 경험을 좀 많이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진 아이들이 있잖아요. 일진 아이들의, 그러니까 안 좋게 얘기하면은 그 일진 아이들을 이 뒤치다거리를 좀 하는, 비속어로 얘기하면 꼬봉이 같은 그런 행동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아이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아이들이죠.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뭐 전문직이나 좀 섬세하거나 그런 일보다는 단순한 직업들 있잖아요. 일용직 같은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아이들 그러면 우리 아이 왜 이렇게 경계선 지능이 왜 생겨요?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. 근데 이런 아이들의 환경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일하느냐고 뭐 하느냐고 바빠서 우리 아이를 학습을 좀 돌보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요.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제대로 좀 후천적인 학습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계선 지능 되는 아이들이 좀 많아요.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거는 이런 아이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취약한 부분도 있어요.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저희 같은 상담센터에 오시면 어떤 부분을 다루느냐?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학습적인 부분이 우선 중요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인지 치료에서는 우리 아이의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, 학습하는 부분에 있어서 읽기든 산수든 뭐 쓰기든 어떤 부분이든 아이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
인지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. 그다음 언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휘력이 많이 딸려요. 그리고 언어 개념이나 어떤 단어의 뜻이나 그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언어적인 기능을 좀 높일 수 있는 언어 치료하는 부분이 있고요.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미술이나 놀이나 그런 부분은 이제 아이들이 자신감이나 그런 부분이 떨어진 부분, 그 다음에 사회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, 보통 놀이 같은 경우에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사회성을 좀 배우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짝치료라고 해서 아이들 사회성을 좀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. 그런 부분을 좀 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미술 치료에서는 보통 이제 아이들 어떤 만들기나 그리기나 어떤 작품을 좀 만들면서 성취감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 성취감이 쌓이다 보면은 자신감이 좀 높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뭐 부모가 내가 좀 우리 아이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우선은 아이들이 어떤 문제 상황에 있어서 아이가 문제 해결을 정확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제일 중요한 거,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엄마한테 다 얘기해. 아니면 선생님한테 얘기하던가 그렇게 해서 엄마하고 선생님하고 둘이서 이제 우리 아이를 좀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우리 아이만 볼 수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다 학원 선생님은 여러 학원 원생들을 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, 교사는 또 우리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 아이들 같이 보는데 어머님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셔서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 뭐 선생님께서 만약에 어떤 게 있으면 뭐 좀 약간 좀 특이한 상황이 있거나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해서 어머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입할 필요성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어떤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무조건 다 얘기하는 걸로 해서, 그게 뭐 고자질이나 그런 게 아니라 엄마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같이 좀 얘기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해 나가면 좀 좋을지 그런 부분을 좀 아이하고 같이 얘기해서 그거를 좀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머님이 독자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아이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이런 문제가 오늘 발생을 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아이하고 좀 같이 상의하면서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가 학습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아이 수준보다는 조금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좀 학습을 하는데 교사가 좀 맨 처음엔 1대1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 아이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렇게 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학습적인 동기나 그런 게 끌어올라오면 이제 뭐 소그룹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그룹을 조금씩 늘려가면 되거든요.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리고 아이의 우선은 학습이든 뭐든 그 무언가도 괜찮아요. 아이 우선 자신감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 자신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 뭐 아이 장점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를 좀 살려주는 어떤 활동들도 괜찮고, 아니면 우리 아이가 뭐 배려심이 많다, 동생을 잘 챙긴다 그러면은 그거를 좀応用해서 우리 아이의 자신감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아니면은 아이가 되게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아이가 좀 더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는데, 칭찬하고 격려를 해주실 때는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누가 뭘 했다라는 거를 엄마가 얘기를 들었다. 그래서 오늘 누가 뭐 이렇게 도와준 어떤 부분을 도와준 거에 대해서 엄마는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고 너를 낳았다는 게 되게 뿌듯하고 자신감이 막 어깨에 뽕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서 엄마 기분이 째져.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한테 알려주면 아이가 내가 이런 걸 했구나라는 거에서 아이가 좀 자존감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게 이제 하나하나씩 쌓이면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우선은 사회성을 좀 높이려면은 우리 아이가 조금 약간 다른 아이보다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보다 한두 살 어린 동생들하고 좀 어울리게 한다던가, 아니면은 뭐 우리 아이보다 조금 더 나이가 한두 살 더 많은 사람하고 어울리게 해서
통해서 아이의 어떤 사회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정말 간단하게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좀 알면 좀 좋을 만한 내용을 좀 다뤄봤는데요. 우선은 첫 번째로 좀 우리 아이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면 지능에는 문제 없어요. 지능 같은 경우에 IQ에서는 70에서 84 정도 되는 수준에 가지고 있어서 지능에는 그렇게 문제는 없지만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진다는 거 우선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우리 아이의 부족한 부분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습 능력. 첫 번째 학습 능력, 두 번째 우리 아이 자존감이 좀 이렇게 낮다라는 거. 그러고 세 번째, 그다음에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세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 어머님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좀 정 안 된다 싶으면 저희 같은 기관에 오셔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 그런 부분을 좀 알아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